워업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1월 26일 오후 8시 36분입니다. 비트코인 4,618만원.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이 나스닥 지수는 전일 마이너스 2.28%로 음봉으로 마감을 해줬지만 비트코인은 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고 현재도 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어제나 오늘 아침에 이 종목들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진입하신 분들은 꽤 수익이 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현재 지금의 장세를 보면서 이 포모,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뭔가 나를 두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 매수 버튼을 빨리 누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실 텐데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전에 제 영상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저는 여기서 1차로 종목은 진입을 하고 2차로 여기서 종목을 진입을 해서 이 라인, 지금 이 꼬리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은 저는 상승으로 장을 바라볼 거고, 만약 이 꼬리를 깨면은 손실률이 얼마가 되든 이 라인에서 전량 손절로 결심을 하고 현금 관망하면서 새로운 타점을 다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었던 것도 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을 했을 때 그때의 매물대가 정말 강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예로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이때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그 직전의 매물대는 이후에 정말 강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라인이 마지노선인 여기 꼬리 라인인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분이 보여주고 이 주가가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라인은 지켜줄 거다, 이 라인을 지켜줬을 때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간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라인이, 이 비트코인이 흡선 대법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비트의 강한 지지대로 작용을 할 거다, 적어도 이 꼬리 라인은 지켜줄 거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라인에서 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주는 거 보고선 여기서 또 2차로 종목을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라인을 깨주니 저는 이 하락, 상승보다는 지루한 하락장이 좀 나올 것 같다. 하단 매물대도 두텁지 않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빠지게 되면 이 밑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 39.6K를 깨주게 된다면 전량 손절로 결심을 하고 현금 관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바닥을 잡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덧 1월 26일, 어느덧 1월 말입니다. 이 단기 추세로 불리던 이 하락 추세 라인은 어느새 이 장기 추세 라인으로 불리게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락 추세 라인은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대 역시도 이 차트에는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처음 이 저항대를 맞았을 때는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11%까지 하락을 보여줬고, 두 번째 부딪혀 줬을 때는 하락폭이 최대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이 추세 라인, 해당 추세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만큼 돌파를 해주면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와 줄 거다. 반대로 손익비적으로 지금 이 짧은 구간, 여기서 이 구간을 먹는다고 진입을 하더라도 여기를 저항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하락분,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이런 하락분이 저항을 맞고 똑같이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은 종목은 진입은 안 하고 있고, 조금 더 확실한 구간에서 매수하려고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미 증시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글로벌 경제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정말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1월 27일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대략 한 5시간 6시간 정도 남은 시간일 텐데, 정확한 시간으로는 1월 27일 국내 시간으로 새벽 4시 30분에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발표하는 날을 앞두고 지금 당장 이 포모를 느끼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홀짝을 맞추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적인 관점에서 손익비를 계산해서 전봉에 저가를 손절 라인을 잡고 현재 가격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손익비적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저는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보고,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사가 좀 있어서 가져왔는데,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 금리 인상,
인상, 주식 폭락인가? 미 금리 인상 때마다 나스닥은 올랐다. 사실 오늘 이 기사를 처음엔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좀 더 팩트를 좀 짚어가는 게 오히려 좀 투자자분들께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언급을 드려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제가 나스닥 차트에 이 과거 테이퍼링을 어떻게 실시를 했고 이 금리 인사, 양적 긴축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져왔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사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상향하니까 결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회복이 되니까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을 보인다, 뭐 이런 말인데, 사실 이런 기사만 봤을 때는 오늘 금리 인상 발표하고 하면 오히려 더 상승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와 주려면 우선 점도표를 다시 봐야겠는데, 이 12월, 자, 우리가 이 3개월마다 이 FOMC를 통해서 3, 6, 9, 12월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금리를 얼마나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점도표를 보면은 자 2022년도에 여기에 가장 많이 투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0.75%에서 1%, 3번에서 4번 정도의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의원들이 투표를 한 결과치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 결과값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3번에서 4번에 대한 금리 인상, 그리고 파월의 입에서 나왔던 이 3월 이후에 금리 인상, 결국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는 딱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파월 입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 수치만큼 결과값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당장의 시장의 충격은 짧게 줄 수 있어도 그만한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횟수를 3회에서 4회가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치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도 3월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 막을 수 없는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양적 긴축입니다. 사실 양적 긴축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좀 더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양적 긴축은 말 그대로 이 양적 완화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고, 양적 완화는 통화량을 풀면서 이 투자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 반대로 양적 긴축은 풀어뒀던 돈을 다시 걷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작년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양적 긴축의 사례를 보면은 2015년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을 걷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동일하게 했었는데, 이때는 금리 인상 이후 2년이라는 시기 뒤에 양적 긴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이란 얘기가 이 동일시에 나오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 FOMC에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 연도 말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괜찮게 흘러가겠지만, 정말 호재로 작용이 되려면 아예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사실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보다는 이 금리 인상만으로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만 있다면 사실 양적 긴축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거나 정말 할 거다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될 거고, 그와 반대로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을 조금 두루뭉실하게, 조금 애매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안 잡히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요소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내용에서는 금리 인상의 시기와 횟수, 그리고 양적 긴축, 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되짚어보면은 오늘부터 내일 넘어가는 새벽 4시 30분에 이 파월이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혹시라도 어제나 오늘 종목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물론 기분 좋게 수익 중이실 텐데, 짧게는 평균 단가 예약 손절가 꼭 걸어두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본인의 원칙에 맞는 손절가는 필히 걸어두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힘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FOMC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주기를 저도 같이 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